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회를 향해 당부했지만 사실 여야가 과연 오늘 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반면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자, 앞서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성호 위원장이 여야 간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여야 간사들에게 지도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회의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던 중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안 유지냐 전액 삭감이냐를 두고 한치 물러섬이 없었던 통신비, 결국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자, 당초 정부 여당이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 약 9,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건데요. 대신 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항목들을 일부 반영키로 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자, 사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통신비를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면 정작 더 시급한 바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모두 일종 한 걸음씩 양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원에서 배제됐던 업종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 위험규정 혼란 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태만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전 국민 무료 접종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신에 105만 명, 105만 명분에 대한 무료 접종 예산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드러난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인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관련된 예산 47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자, 이번 협상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외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어제와 오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병현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성대 후보자 이 선관위원 자격에 맞지 않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정권과 여당의 청부선관위원 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동안 내놓은 입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의 짓밟은 군합발이다. 보수 세력은 권력, 돈, 강대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 세력의 몫이 되었다.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 이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 그 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권, 진보 진영에 편향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후보자 공무원 신분도 아니었고 대학 교수 신분이었다. 얼마든지 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트위터나 이런 SNS 올린 글 중에 좀 과했다 또는 조금 가벼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자 스스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답변을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며 자격이 없다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헌법은 물론이고 이 선관위법 어느 곳에도 중립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다. 너무 갈라치기식 선거관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으로서 중립성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딱 한 번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거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후보자 이 정치 후원금은 이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정치 참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이 해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이자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자, 누구에게 얼마를 또 어떤 취지였던 걸까요? 심상정 의원한테 했는데 제가 OBS 방송 진행 중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와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네,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10만 원 연말정산 때 이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받게 되죠.